신태용 감독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실적을 내야 될 때 있잖아. 기가 막히게 돼. 저 사람은. 이제 2024년 신태용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고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말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2020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지금까지 타이틀이 하나도 없어.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나가서 저 AFF 챔피언십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이 전설의 완성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고 감독님 아유 또 우리 또 신따이용의 나라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떤 곳인가? 저희 다이슈바에 한 두 달 전에 나오셨었나? 끝나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그때도 얘기 들어보면 SNS 팔로워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태용 감독. 아 몰라요. 왜 몇 명이야? 350만 명. 350만 명. 진짜 따거 우리나라 축구인 중에 손흥민을 제외하고 아마 가장 많을걸요? 따거 이강인이 179만이거든요. 신태용 감독님이 350만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 겁나 큰 나라예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인구가 2억 8천만 명을 육박합니다. 예. 그리고 인구가 2억 8천만 명인데 거의 90%가 이슬람이야. 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큰 이슬람 국가야. 사우디 뭐 이런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가 비기스트 무슬림 컨트리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것도 잘 몰랐어요. 저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더라고요. 진짜 커요. 지금 저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이 있잖아요. 네. 오른쪽 끝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왼쪽 끝까지 가잖아. 7시간 걸려. 그리고 언어가 표준어가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약 65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소통은 됩니다. 소통을 내가 보기엔 그냥 안 하고 그냥 서로 눈빛으로만 할 것 같아. 650개. 요거는 뭐 그냥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땅이 넓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잖아. 땅이 넓으면 뭐가 많겠어. 땅 아래에 묻혀 있는 뭔가가 또 그것도 많겠지. 그래서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쟤네는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쟤네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니켈 다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가 좋은 광물이 니켈인데 전 세계 60%를 쟤네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아마 잘은 몰라도 다 파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맞아요. 네, 다 파지도 않고 지금 신수도로 옮겨간다는 그 섬 있잖아. 거기가 니켈 밭이야. 이 조코이 대통령이 니켈 원석 있잖아요. 네. 원석은 수출을 금지시켰어. 원석을 땅에서 파서 니켈이 나오잖아. 네.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상태로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술력이 축적이 안 돼. 우리나라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나와서 니켈로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해. 그러면 이 가공하는 기술이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슬라 들어와. 이런 식의 여기다 공장 차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려면은 원유로 팔면은 안 되잖아. 정유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또 기가 막혀. 그렇죠. 여수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국가 랭킹 손가락 안에 들어. 그렇죠. 예. 갖고 와서 다시 다시 다 파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땅 파서 나오는 보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 뭐 일반 이 후진국 뭐
중진국 이런 데처럼 그냥 다 이렇게 내다 팔지 않고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의 GDP가 우리나라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전체 전체 GDP가. 1년에. 예. 근데 쟤네가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돼. 우리나라보다 약간 내려가 있어. 근데 이제 아쉽게도 쟤네는 인구가 2억 8천만이기 다섯 때문에 배. 예. 예. 이거를 그냥 나누기 2억 8천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 4천 달러인데 쟤네는 5천 달러대로 툭 떨어져.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쟤네는 자카르타가 있잖아요. 그 수도권. 거기만 따지면은 GDP가 2만 8천 달러. 오.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 아까 그 이렇게 비어 있는 땅들하고 그쵸.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인도네시아의 상징은 가루다예요.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의 그 국조이기도 하고 상징이야. 국가 이 오피셜 엠블럼이에요. 저게. 국조면 새예요? 예, 새예요. 새. 실존새예요? 아이, 아, 실존새가 아니라 봉황 같은 거야? 그렇지. 봉황. 인도 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파랗게 생긴 뭔가가 녹색의 뭔가가 있잖아요. 저 녹색의 뭔가가 가루다야. 신화 속에 새고 파란색 막 노란 바지 입고 있는 분 계시잖아. 네. 저분이 신이야. 신. 인도의 신이야. 아, 네. 비슈누 네. 해가지고 저 비슈누가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동쪽에서 이제 해를 들고 새 타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낮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신이 아니라 노예인데? 졸라 머네 막 이러면서. 신 맞아? 그래서 왜 저 새가 갑자기 저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1900 이제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1945년에 독립을 했다가 결국에는 공화국 수립이 이제 49년에 되는데 그때 이제 나라를 새로 만들면서 이제 당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이것저것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높니? 왜 이렇게 높니? 또 사람은 왜 이렇게 많니? 해가지고 야 하나로 하나 뭉치게 만들어봐. 해가지고 국민통합 평화 해가지고 막 만든 게 저 가루다고 가루다 가슴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우리는 뭐 평화를 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 위가 아까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야. 저분이 독립투사 맨 처음에 우리랑 약간 비슷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도 그럼 네덜란드 식민지 쭉 있다가 일본이 와가지고 네. 인도네시아한테 야 도와줄까? 야 도와줄까? 저 새끼들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저 새끼들 내쫓으면 우리 그럼 너 잘 해줘야 돼. 오케이 해가지고 일본이 빡 쳐가지고 네덜란드가 쫓겨나고 일본 식민지가 됐다가 일본 식민지에서 다시 이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자마자 네덜란드가 다시 쳐들어와. 아싸 하고 다시 쳐들어와. 또 싸워.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도네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저 왼쪽에 계시는 스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때 굉장히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유학도 막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일본이 왔잖아. 일본에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 친일파야. 친일파야? 막 전쟁 도와주고 그래. 일본님 막 화이팅 힘내세요. 막 태평양은 일본 거. 저기도 있어 친일파가? 막 그러다가 일본이 무너지고 독립선언을 일단 한단 말이야. 8월 17일 날. 그때 저분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십니다. 얘네는 이틀 걸렸네? 그러니까 무너진 날짜는 같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광복절과 얘네 그게 비슷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45년. 그래서 되게 재밌죠. 친일파였는데 굉장히 적극적 친일파였는데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셔서 국부 건국의 아버지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지러웠으니까 저 당시 인도네시아 정세는 또 얼마나 어지러웠겠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섬이 막 그쵸, 몇만 그쵸. 개, 언어가 몇백 개, 그쵸. 독립선언문을 몇백 개의 언어로 다시. 그래서 수카르노 이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야겠다 해서 비슷하네. 종신 대통령의 본인을 스스로 임명하십니다. 비슷하네. 그분들은 다 비슷한가 봐. 트랙이 있나 봐. 종신 대통령 겸 총리로 자기가 올라가. 아.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공산주의자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공산화를 시키진 않았는데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공산 세력이 좀 스물스물 올라와. 뭐 여기저기 올라와. 그러다가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두광님께서 나타나서 전두광님께서 여기 나타나서 비슷하네. 수아르토 사령관이 나타나서 저분입니까? 중간에 계신 분. 딱 반짝반짝해요. 수아르토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공산당 쿠데타 무리를 며칠 만에 그냥 싹 진압을 시켜버려. 싹 진압을 시키고 뭐 저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국가가 공산화가 된다는 거는 진짜 전 세계적인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저분이 군인이기도 했고 진짜로 좀 뭐라 그러나 되게 잔혹해. 그냥 반대파, 너 반대파네? 그냥 싹 청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평행 이론 이게 뭐지? 그래서 저분이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전국에 깔려있는 공산당 잔당들을 다 소탕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도서 지역을 다 다니면서 공산당인데? 죽어. 공산당인데? 죽어라. 해가지고 지금 추정되는 게 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청소가 돼. 사이즈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마어마한 흑역사로 지금 남아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진상조사가 지금도 잘 안 돼. 되게 슬픈 역사예요. 되게 닮았어. 저분이 공산당 쿠데타를 다 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최고다, 최고다 해가지고 이제 저분이 막 어깨 뽕 올라가고 대가리 커지고 가슴에 불 붙으니까 이제 종신 대통령 수카르노님 앞에 가서 비키세요. 내려가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돼 새롭게. 그래서 수하르토 대통령이 저분이 1968년에 집권을 해서 98년까지 독재를 해요. 오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어. 다 만나보셨겠네 우리 대통령들. 맞아. 다 거의 다. 가지고 근데 독재를 하는데 독재하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정치가 안정되죠. 야당이 없어지니까 해가지고 초고도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이건 너무 많이 듣던 소리인데? 되게 닮았어요. 해가지고 쭉 가다가 나중에 98년에 가가지고 똑같아요. 경제는 잘 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또 때로 일어나요. 해가지고 몰아내. 저 사람. 몰아내고 그제서야 민주화가 달성이 돼요. 1998년에.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15년 뭐 이 정도 이제 늦은 거죠. 근데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때 가가지고 최초로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2004년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저 오른쪽에 계신 저분은 양반이에요. 선거에 모양새도 안 했구나. 그래도 그런 거 우리는 그 모양새들은 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하지마. 야야 하지마. 그래서 저분이 이제 가운데 계시는 수하르토님께서는 20세기 인류 역사상 그 사이즈가 가장 큰
부패 정치인. 어느 분? 위에 가운데 수하루토 가운데. 오래 하신 분? 오래 하신 분. 그래가지고 저분은 이제 지금 뭐 한 150억 달러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는 해 드셨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더 웃긴 거는 저분의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재벌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위에 계시는 분이 요도요노 그 대통령인데 저분이 최초로 이제 직접 선거에서 선출이 된 대통령이지만 저분도 육군 출신이야. 군인 출신이야. 그것도 비슷하네. 네, 그러고 비슷해. 왜 저기도 또 야당이 둘 다 나왔나?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상하네. 둘은 친구야? 그래서 저분들이 나중에 저분이 이제 연임을 해가지고 2년 2번 연임할 수 있어. 해가지고 네. 10년을 하셔요 저분이. 그러면 2004년에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한 번 연임했으니까 2014년에 대선. 그럼 2014년까지 군인이 한 거네. 2014년까지 군인이 했고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제일 큰 사진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에요. 줄여서 조코 위도도인데 이제 줄여서 조코위라고 불러. 그래서 저 조코위 대통령은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친서민적이고 뭐 굉장히 저 사람은 백이 없어. 정치 엘리트 뭐 재벌집 아들도 아니었고 군인 아들도 아니었고 뭐 정치인 아들도 아니었는데 혼자 진짜 자수성가해가지고 커서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조코위가 유명한 거는 조코위가 대통령을 저 사람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번 연임해서 이제 요번에 바뀌었어. 요번에 바뀌었는데 그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5%를 계속 찍는 거야. 그래서 GDP 매년 5%? 네, 매년. 그래서 엄청 높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는 거고 나도 그렇게 연봉보다 또 매년 5%씩 커지면은 복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DP가 취임 당시 GDP하고 마지막에 GDP가 거의 60-70% 이상 차이.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러면? 더 시켜야 한다 그러고 뭐 개헌해야 된다, 3년임 가능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다 끝. 2연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요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대통령이 된 분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누구냐면은 저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을 2번 치러서 2번 다 이긴 거잖아. 네. 2번 다 그 상대편이었어. 상대편이었던 정치인이 있었어. 네. 인도네시아는 되게 재밌는 게 연정을 해요. 뭐 내가 진보고 보수야. 근데 딱 보니까 저놈을 이기려면 얘랑 나랑 의석수를 합쳐야 돼. 야 합쳐 해가지고 합치는 거야. 너 얘랑 이 사람이랑은 이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런데 일단 의석수 차지해야 되니까 무조건 합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코이가 다람쥐인가 보네요. 조코이가 재선이 된 다음에 이 2번 싸워서 2번 다 진 사람.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다 앉혀. 굉장히 센 자리인 거예요. 요직에 앉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요번에 대통령이 된 게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저기는 이제 러닝메이트가 있어. 미국식이야. 부통령제. 네. 부통령이 누구냐? 조코의 아들이야. 조코의 아들이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뭐라 그래? 적인데 적이 아니야. 모든 관계가 다 그래. 저기는. 그래서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좀 달라지는 스토리가 생겨요. 약간 달라져. 근데 저거는 약간 좀 동남아시아의 특징 같은 그런 식이죠. 저기는 군부로 한번 집권을 했다. 진짜 이 권력이 안 없어져요. 정치를 한번 잡았다. 권력이 안 없어져.
그래서 아까 그 저 스카르노 대통령 있었잖아요. 스카르노 대통령 딸도 대통령이었어. 똑같네. 언제 요 사이에? 그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하고 저 요도요노 대통령이 올 때까지 한 6, 7년 갭이 있거든. 그때 대통령 하셔. 아니, 인도네시아가 K 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동남아 나라라고 하던데 닮은 게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요거 되게 유명하죠. 예, 놀러 가기. 코모도 왕 도마뱀 알죠? 저 도마뱀은 아는데. 저게 인도네시아야. 저게 인도네시아야. 코모도 섬이야. 해가지고 새끼 때는 나무 위에서 살다가 얘가 이제 1m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땅 아래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다. 다 잡아먹어. 그래서 3m가 넘어가고 정말 무서워요. 그냥 살아 있는 거를 잡아먹는 게 아니야. 이 살아 있잖아.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슴이야. 사슴이 있으면 뒤에 싹 가다가 뒷발을 꽉 하고 깨물어 한번. 그럼 사슴이 아이씨 놀라 그리고 도망가. 근데 깨무는 순간 이 침에 맹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사슴을 그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마비가 돼. 서서히 마비가 돼서 어딘가에 가서 한 2, 3일 있다가 보면은 사슴이 죽어. 그럼 그때 와서 먹어요. 냄새. 아유, 그때 와서 먹어. 잔인한 놈이네. 되게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놈이야. 예, 진짜로. 그래서 다 씹어 먹어가지고 이제 사체의 흔적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쟤는 먹으면. 뼈도 다 먹어 그냥. 살벌하구나. 그리고 진짜 다 먹어. 다 먹어 진짜. 닭, 새, 4발 달린 짐승, 사람 다 먹어. 근데 조기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인데 저기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1년에 그 환경보호 때문에 이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도 제한하고 조코이가 가격 그 방문 그 세금 있잖아. 그걸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30만 원이 넘는데 그 입장료가. 그런데도 가는 사람 되게 많죠. 왜냐 진짜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거는. 도마뱀 봤어요? 난 못 봤어요. 근데 사실 나 가보고 싶어. 나도. 아유 이제 축구네. 축구 얘기예요. 축구에 금방 끝나요. 왼쪽이 그 리가 원이에요. 저게 연맹 그 로고고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클럽들이야. 클럽이고. 아니 근데 감독님이 그때 저녁 드시면서 하는데 진짜 국빈 대우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공항에 오면은 막 오고 다 이 앞뒤로 에스코트 난리가 아니래. 그래서 지금 저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축구 협회장 겸 국영기업부 장관. 전에 뭘 했었냐면 조코이 대통령이 아까 재선했잖아. 재선 선거 캠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재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부 장관으로 내리꽂고 저 사람이 근데 또 축구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잉글랜드의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라고 지금 3부인가 4부에 있어요. 그 팀 갖고 있어 지금. 그래서 축구에 인터밀란도 한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IOC 위원이에요. 다야 다해. 다네. 다해. IOC 위원에다가 장관에다가 대한축구협회가 아니지. 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인데다가 사람 미국에서 유학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저 사람도 경기 끝나고 라카룸에 가가지고 선수들하고 와 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잘해. 되게 서구적이야 그런 모습들도. 부럽다. 근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고 회장을 하면 당연히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쵸. 저 사람도 네. 저 사람 심지어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야.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이아몬드 수저야. 저 사람. 아니, 그래서 시태형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완전 국빈이라고 하더라고. 전화 뭐가 막 오고 막 난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그 로고 있잖아요. 저게 저 에릭 도이르 축구협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 클럽인데 공동 구단주야. 다른 한 명이 조코의 아들. 그 권력의 핵심이구만. 그러니까 정치, 경제, 권력, 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게 그냥 한 몸통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사실 저는 저 사람이 그 전까지는 협회장들이 누가 있냐? 군인 아니면 경찰이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걸 바꾼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태용 감독 금방 나갈 줄 알았어. 왜냐면 저 사람은 인터밀란을 내가 가져봤던 사람이니까 이 사이즈가 다르거든, 저 사람은. 야, 야, 클럽 데리고 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신태용 감독으로 성이 찰까, 저 사람이 했는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도 이 신태용 감독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실적을 내야 될 때 있잖아. 기가 막히게 돼. 저 사람은. 아니 그게 참 신기하신 분이긴 해. 그리고 신기할 때 져. 맞아.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저분이 대표팀에서 온갖 감독을 할 때 제가 홍보팀에 내내 있었거든요. 막 모든 팀을 다 했어요. 17세 그쵸. 월드컵, 20세 뭐 월드컵 20세도 했고 올림픽 팀도 했고 국가대표 했고 다 했거든요. 그럼 거의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대표팀을 옮겨가면서 해요 대회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긴 해요 진짜로. 이겼네? 이러다가 이거 왜 진 거지? 그 압축판이 예전에 AFC 챔피언십에 일본전이 그 압축판이 경기 하나에 나온 세 골 때려놓고 야 이거 떼어가자. 맞아. 되게 신기하신 캐릭터긴 해요 진짜로. 예. 이제 2024년 신태용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되게 많이 해야 돼 뭔가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2020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지금까지 타이틀이 하나도 없어.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많이 받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지, 그것도. 아니 그래도 이번에도 실적을 내긴 하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일단 1월 달에 아시안컵 16강 갔고 지금 올림픽 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북중미 2차 예선이 남아 있는데 3차 예선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올라가요. 지금 2위야. 미끄러지지만 하면 올라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 달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스즈키컵이라고 불렀던 거. 지금 미쯔비시컵으로 바뀌었는데 AFF 이제 챔피언십을 해요. 인도네시아가 저기서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봤어. 준우승만 5번 했어. 준우승만 6번인가 5번 했어. 그래가지고 베트남 쪽에서 신태용 감독을 볼 때는 항상 저게 이제 약점이야. 저렇게 나대봤자 우승 못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나가서 저 AFF 챔피언십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이 전설의 완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 대표팀에서 여러 팀을 한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때도 저랬거든요. 이 팀하고 저 팀하고 막 하는 게 어쨌든 선수를 또 그때도 그랬어요. 이 선수 그때 조영욱이 온갖 팀에 조영욱은 뭔가 청테이프 같은 그런 영욱아 어디든지 다 필요해. 청테이프.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저 AFF 챔피언십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데 저거는 전 일정이 홈앤어웨이예요. 한 곳에 베뉴에 모이지 않아.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저 AFF 챔피언십의 인도네시아의 준결승 혹은 결승 경기에 맞춰서 직관을 가면은 뭐라 그러나 2002년 때 분위기가 이랬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어. 가시겠네. 그 1점표에 써라 레드 형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멤버 지금 전력이라면은 결승은 무조건 올라가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세 줄 요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든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뭐든지 커요. 뭘 해도 크고 도마뱀까지. 야 쟤네는 가난하잖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큰. 사이즈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친한 척 해야 돼. 잘 지내야죠. 인도네시아랑은 무조건 친한 척 해야 돼. 우리가 친한 척 해야 될 때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적으로는 사우디랑 친한 척 해야 돼. 우리 지금 카타르 사우디랑 친한 척 해야 되고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 무조건 친한 척 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한류를 좋아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으니까 인도네시아랑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2024년 난놈은 무척 바쁘다.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척 바쁘다. 여기까지였습니다.